부처님 제자 중에 속가 제자 중에 의사가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의사하면 아는 분 있죠? 몰라요? 지식의 차이가 월등하구나. 알고 이렇게 다 모르면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죠. 알면은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잘못하면 다 표시가 나잖아. 근데 모르니까 그냥 막 말해도 지와카라고 지바카 또는 지와카라는 주치의가 있어요. 알아두면 좋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닥터 지바고 하면 돼요. 지바고나 지와카나 뭐 지바카나 뭐 지바고나 뭐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닥터 지바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닥터 지바고 하면 시베리아 그 얼음 눈 내리고 얼음 그 있잖아. 그 영화 유명하잖아. 그거 기억나죠? 네. 그런 생각하시면 연관내서 외우면 돼요. 이 왕사성 빈비사라 왕은 이 바이샬리에 있는 암바팔리를 보고는 바이샬리의 경제를 막 부흥시킨 게 암바팔리거든요. 어떻게 부흥시켰냐면 미인계로 암바팔리를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암바팔리 재밌어 그거. 근데 바이샬리의 암바팔리로 바이샬리가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여기저기 상인들이 그 여자 보려고 좀 기생이시거든요. 인기 있는 기생. 그 빈비사랑도 저 부럽다. 우리 왕사성도 저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키운 사람이 사라와티예요. 여인을 키웠어. 이제 정부 주도로 키운 거죠. 이제 정부 주도로 기생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라와티로 인해서 역시 이제 왕사성도 굉장히 이렇게 사라와티를 보러 오는 남자들이 상인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아이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인기가 자기 주가가 급락할 텐데 어떡하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숨기고 해서 혼자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렸어요. 숲에다 버렸어. 그럴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투 말고 다른 왕자가 있어요. 아바야라는 왕자가 지나가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 아이 뭐냐 해서 구해줬어요. 그런데요, 아바야가 아버지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집하고는 나중에 잘 몰라요. 그랬는지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바고예요. 지바카. 그 아이가 버려졌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자마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왕가의 아바야라는 이제 왕자가 이렇게 그 아이를 막 키웠는데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저는 누굽니까? 누구의 자식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물어보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모르니까 아바야는 무슨 말 할 줄 몰랐었어요.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기만 했어요. 방황하던 지바고는 길을 떠납니다. 내가 고아인데 왕가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 독립할 거야 라면서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옆에로 떠나는 게 아니라 탁실라라고 파키스탄 지역이거든요. 탁실라 굉장히 멀어요. 거기서 엄청 먼데 탁실라에 가서 유학을 하게 돼요. 의학을 배우게 돼. 탁실라에 굉장히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요. 그 밑에서 7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의학을 배우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스승이 지바카한테 문제를 하나 내요. 네가 다니면서 약이 되지 않는 풀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스승님의 특명이니까
온갖 산천을 다 다니면서 약이 되지 않는 풀들을 다 모아봤어. 그런데 하나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약이 되는 풀들을 모아오라고 명을 받았는데 약이 되는 풀을 아무리 찾아도, 약이 안 되는 풀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큰일이네. 우리 스승님은 약이 안 되는 풀을 찾아오라겠는데, 그 몇 달 동안 아무리 뒤져봐도 약이 안 되는 풀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 큰일 났다 이제 가지고 스승님한테, 스승님 제가 아무리 봐도요 약이 안 되는 풀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됐다 하산나거라. 어, 너는 과제를 통과했다. 나의 과제는 내 의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모든 것을 가졌다. 라면서 하산하라고 그랬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왕사성으로. 돌아와서 의술을 펼쳤는데요. 워낙 명이라서, 뛰어난 명이라서 얼마 안 있어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의 이 주치의가 됐어요. 왕의 주치의를 뭐라고 하지? 그래. 어의가 됐어. 어의가 돼서 좀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왕사성의 제일 큰 부잣집 누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상인이 빈비사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지박하라고 있다던데. 왕이 이제 불러가, 야 지박하야 쟤 좀 살려줘라 했더니 좀 까칠하게, 성격이 좀 까칠했는가 봐.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한이 있어서 그런지 왕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제가 이렇게 돈 한 10만 냥 주면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10만 장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7개월 동안 있어야 되고요. 왼쪽으로 누워서 7개월 동안 있게 한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픈 상인은 오늘 내일 하니까 이렇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다 내고 그 약속 7개월도 약속하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신인의 신인인가 봐. 며칠 만에 그냥 그 사람을 쑥 낫게 했어요. 그래 다 나았는데 이제 이 상이 돈은 다 주고 이렇게 7일이 아니라 7개월 동안 왼쪽으로 눕고 7개월 동안 오른쪽으로 눕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다 낫고 나서 7일 동안 해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7일 동안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하다가 에이 하고 때려쳤어. 그랬더니 이건 이제 낫게 하고 뒤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지바카가 장난질을 한 거예요. 까칠한 거예요. 이제 이게 돈 많고 뭐가 필요 없다. 왕이고 필요 없다. 나는 자존심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 이제 어느 날 빈빈사랑은 이 부처님이 좀 가끔 한 번씩 편찮으셨어요. 완벽한 분도 한 번씩 아픈가 봐. 어디 아프시다 해서 주치의를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를 해준다고 갔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지바카에게 이렇게 사성제 8정도에 대한 법문을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지바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늘 고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부모는 없다. 물론 아바야라는 이렇게 양아버지, 나를 길러주신 양아버지가 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스스로 자꾸 벽을 쌓았잖아요. 자기가 고아라고. 그런데 부처님한테서 그런 자비로움, 따뜻한 사랑을 느낀 거예요. 부처님 법문해 주시고 느끼면서. 그래서 왕께 부탁을 드려요. 제가 부처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이렇게 돌보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니 빈비사라 왕이야 당연히 일찌감치 그리 하고 싶었지. 야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좀 해주라라고 하고 싶었지만 워낙 까칠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을 한번 딱 만나고는 그런 생각을 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지박하는 이제 그 후로 스님들을 아픈 스님들을 막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요. 스님들이 병의 원인이 자주 아픈 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이 분소위를 입었거든요. 분소위. 분은 똥분자고요. 이 똥 이렇게 이 뒷물을 할 때 이렇게 부잣집들은 이제 뒷물을 천으로 하는가 봐요. 어쨌든 그런 뒷물을 한 천을 모아서 깨끗이 빨아서 그걸 기워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가사가 돼요. 우리 이 옷은요 네모네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고리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고리, 묶을 수 있는 고리. 인도의 그 가사는 고리는 없더만 어쨌든 직사각형이에요. 그걸 둘둘둘 말아서 딱 하면 그냥 볼 때는 그냥 천인데 둘둘둘 말아 딱 하면 옷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 남방의 스님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다 펼쳐보면 이게 그냥 네모네 직사각형으로 다를 꼬매가지고 똥 묻은 천을 깨끗이 다 끊어서 그 옷을 가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바카가 그 세균이 너무 많다고. 그때는 세균이란 말은 없었겠지만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지바카.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 안 되신다고. 그런 병의 근원이 된다고. 그래서 새 옷을 깨끗하게 집어 입게 하게 하시라고 제자들을 건의를 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물론 이제 강제는 아니겠죠. 분소에 입고 싶은 사람 분소에 입고 신도들이 새 옷을 해주시면 그냥 입고 지바카의 건의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도 지바카가 이제 잘 고쳐주니까 병이 난 사람은 출가했어. 병이 났으니까 지금 돈도 없잖아. 그렇게 병 났는데 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병원 가려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고 병원 가려니까 이렇게 또 그 의사들도 영업이 별로 없고 그런데 스님이 되고 나면 다 고치는 거야. 지바카가 다 고치는 거야. 그래서 병난 사람들이 스님이 됐다니까요. 계속 스님하면 좋을 텐데 낫고 나면서 조십으로 돌아가. 아유 쪼잔함의 극치야 이거. 병이 낫고 나면 이제 그 원하는 게 성취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하도 자주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가 생긴 그 계율이 있어요. 자꾸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부처님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앞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출가하지 못하도록 병이 있는 사람들은 출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율이 제정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뭐지 신체 이렇게 이런 증명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문신 있는지 또 지져봐 이렇게 보면 스님들 문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옛날에는 쌍수도 지적 대상이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요즘엔 쌍수가 아무나 다 하는데 예전엔 많이 안 했잖아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여성 출가자들이 남자들은 쌍수 거의 안 하잖아요. 여성 출가자가 이렇게 쌍수하고 왔으면 이렇게 뚫어지게 말아 뚫어지게 말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랬으니 뭐 몸에 문신이 있거나 그럼 더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겠죠. 요즘에는 또 지우는 기술도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것도 지우고 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지마카는 부처님의 사성제 법문을 이렇게 듣고는 특히 더 매력을 느끼고요. 사성제가 이제 논리적이잖아요. 세상은 고통이야. 병들었어. 세상은 병들었어. 고통이야. 고통의 원인은 뭐지? 병의 원인은 뭐지? 병의 원인을 뭐 체계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의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병의 원인을 막 분석해. 고통의 원인이 뭘까? 분석을 쭉 해서 완전히 나은 상태,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가 이제
멸성제잖아요. 도성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팔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의사한테 팔정도는 뭐겠어요? 올바른 처방과 또 처방에 따른 사람들이 그 약도 먹고 또 몸도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재활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의사의 팔정도 아니겠어요? 그 법문을 굉장히 좋아해서 나중에는 지박하가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야말로 대의왕이십니다. 저는 의사지만 의사의 왕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라고 찬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만하고 이제 부처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살고 하는 나라죠. 이제 작년에 반도체만 쑥 올라갔지 다른 것들은 뭐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랬어요.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나름 좋은 실적을 거뒀고 하지만요. 근데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져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렇게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텔 같이 이 CPU 같은 걸 만드는 뭐 그런 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서 꽉 잡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반도체 중에. 그러니까 이제 두뇌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고 팔다리는 우리가 만들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래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인공지능과 또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또 사물인터넷이 되면 모두 다 이렇게, 심지어는 신발에까지 이게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옷을 뭐 이렇게 해도 옷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반도체가 앞으로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어요. 또 일론 머스크는 머리에다도 반도체를 넣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반도체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주 작은 침을 해가지고 한 몇천 개를 침 넣어가지고요.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것이, 기억을 한다는 것이 신기한 전파로 이렇게 서로 그 뉴런과 시냅스로 해서 스파크를 나듯이 축축축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하여튼 뇌 속에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 텔레파시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과 의식으로 전해지는데 그 사이에 그것을 감지해서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뇌 속에도 나중에 반도체가 들어갈 거야. 이제 몸에도 이제 반도체가, 혹시 알아요? 이렇게 그 팔이라도 부러지면 팔 교체 해가지고 이제 기계 교체 해가지고 벌써 이미 이제 증강현실 해가지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달고 있죠.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그 거의 예전에는 의수죠. 손이 의수야. 그냥 장식으로만 달려 있었어요. 갈고리 손 있잖아. 뭐 후퍼 선장인가 하는 뭐 선장 있잖아. 갈고리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발달해서 신경 전달이 이렇게 돼서 연결이 돼가지고 굽혀지면 굽혀지고 펴지면 펴지고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이제 됐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자유자재 움직이는 것도 그런데 손가락까지 다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제 의족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용이 비싸지만 어쨌든 그런 건물에다도 다 반도체, 자동차에도 수많은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100배, 몇백 배 들어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죠. 지금처럼 최소한 그 메모리 반도체라도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공급하는 체제라면 뭐 이렇게 당분간은 뭐 국가의 3분의 1, 총 수출의 3분의 1을 반도체로 지금 이제 때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삼성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도 반도체 중에 속해요. 우리가 이제 요 안에 카메라에 들어있잖아요. 요 카메라에 있는 센서가 있어요. 센서는 거의 100% 거의 독점적으로 그 공급하는 데가 소니거든요. 소니가 이미지 센서가 제일 발달돼 있고 렌즈하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소니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삼성에서도 옛날 카메라 나왔잖아. 필름 카메라도 나오고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한 3년 전에 카메라 산업을 접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해오던 게 있으니까 이미지 센서 분야를 열심히 노력해서 1억 800만 화소. 그러니까 아직 소니는 6,400만 화소밖에 되지 않는데 삼성은 1억 800만 화소의 센서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새로 그, 지난 며칠 전에 그 나왔죠. S20 그 안에 장착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메모리 반도체도 점점 하려고 그러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갤럭시 Z 플립도 이렇게 선보였죠. 옛날 폴더폰처럼 이렇게 접히는 거. 아무 관심이 없구나. 괜히 얘기한 것 같네요. 좀 관심도 좀 가지세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그걸로 먹고 사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런 걸 얘기하면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들 딸들이 Z 플립을 딱 사왔어. 이게 170만 원이거든요. 지난번에 폴더는 이제 이렇게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옆으로 여는 거, 옆으로 접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가 폴더폰 쓰듯이 앞뒤로 접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Z 플립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폴더라고 불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플립으로 많이 불렀대. 그거를 폴더폰이라고 불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플립폰이라고 많이 불렀대요. 그래서 Z 플립인데 이것이 이렇게 접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작아진 거죠. 옆으로 접는 건 작진 않아요. 아직 여전히 큰데 Z 플립은 크기는 작아져요. 두께는 두꺼워도 그리고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중국에서 이미 한 며칠 전에 모토로라에서 모토로라가 중국으로 팔렸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비슷한 폴더폰을 냈는데 굉장히 허접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삼성폰은 굉장히 깔끔하고 샤프하고 굉장히 좋게 잘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성능은 S20이 훨씬 뛰어나고 뭐 이렇게 아마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백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것이 나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인기가 삼성이 지금 이제 그 2017년, 18년, 19년 초까지 이렇게 폰 사업이 정체였어요. 폰이 잘 안 팔리고 생각보다 정체였는데 폴드가 나오면서 폴드가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 폴드가 나오면서 삼성이 다시 이미지 회복을 엄청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애플보다 맨날 뒤지는 애플 따라하는 애플 따라쟁이잖아 원래 애플 따라서 시작된 거잖아. 근데 폴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개선돼서 아직 애플은 하지도 않은 폰을 냈고 이번에는 이제 플립폰까지 이렇게 냈는데요. 게다가 5G 폰을 일찍부터 냈어요. 작년부터 냈는데 애플은 올해도 아직 5G 폰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낼 거라고. 5G 폰 나온다고 막 텔레비에서도 날리고 그러지만 사실 5G 폰 나오면 뭐예요? 우리 울산에 쓸 필요도 없어. 그냥 4G 폰 써요 우리는. 왜냐면 5G가 안 되는데 5G 기지국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또 그거 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우리는 뭐 이렇게
그거 많이 쓰지도 않잖아. 우리 전문가들은 쓰. 어쨌든 지금은 애플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5G 기술도 또 앞서가고 먼저 냈고, 애플은 이제 다음 내년에 5G 폰이 나온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아니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몇 개 카메라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메라 몇 개 들어가나요? 일단은 2개 들어가죠, 그죠? 앞하고 뒤. 앞하고 뒤는 일단 들어가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완전히 저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제 한 2년, 3년 전부터 폰에 카메라가 이제 2개씩 들어가죠. 앞에 말고 이렇게 뒤에 전방 카메라 있잖아요. 2개씩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하나 더 들어서 3개가 됐어요. 그죠? 3개가 됐어요. 그거 뭐 정말 모르는구나. 이제 3개를 넘어서 4개, 5개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광 모드, 뭐 무슨 모드 해가지고 그 5개까지 들어가요. 앞에까지 하면 6개가 들어가고요. 앞으로는 이제 앞을 찍는 거하고 이렇게 그 셀카를 찍는 그런 모드도, 지금 셀카 찍는 모드는 화소수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찍어보면 알잖아요. 셀카 모드하고 전면 모드랑은 서로 화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잘 모르면 안 돼요. 일단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최신 폰도 아직은, 요 폰은 최신 폰은 아니지만 아직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면 이렇게 우리 셀카 찍는 그런 카메라들도 많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카메라 기술이, 핸드폰 카메라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저도 이렇게 큰 카메라가 있는데 DSLR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가 있고 렌즈도 몇백만 원어치나 갖고 있는데도 안 들고 다니잖아. 폰으로 찍는 게 별 차이 안 나. 우리가 뭐 크게 뭐 이렇게 그거를 출력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SNS에다 올릴 것 같으면 이걸로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워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 보면 야 너무 좋다 하면서 나도 사줘라, 이렇게 돈 벌어서 나 좀 사줘 라고, 플립폰 좀 사줘 라고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 플립폰 가지세요, 새로 신형이에요 이러면 와 얘가 정말 효도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 차려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거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부자 아들 딸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불하세요.